자, 북한 발사체 관련한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루고요. 북미 실무 협상 얘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10월 5일로 날짜를 못 박으면서 실무 협상 개최에 합의했다라고 밝히고 조금 뒤늦게 미국 국무부는 일주일 이내에 당국자들 만날 것이다. 조금 이제 범위와 날짜를 넓혀서 미국은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쨌든 일주일 아닌데 북한이 딱 못을 박았네요. 북한이 미국의 지금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보면서 트럼프가 지금 정치적으로 아마 취임 이후에 가장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겁니다. 경제 사정도 안 좋아지고요. 그래서 북한은 협상의 적기를 트럼프가 가장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해야지, 여기서 더 늦추면 아마 원래 계획대로 연말까지 가서 내년 초쯤에 협상을 하려면 그때 트럼프 위치가 더 어려워지면 그냥 자기 대선을 포기한 채 다른 후보를 밀면서 협상에 그냥 뜻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서둘러서 지금 협상을 하자 하고 오히려 미국이 아젠다 이 세팅 자체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제가 오늘 미국 쪽에 제가 아는 싱크탱크나 이런 쪽에 연락을 좀 해봤는데요. 미국 쪽에서는 지금 북한이 그렇게 말한 부분에서 미국이 이번에 북한하고의 협상에서 기존의 입장을 바꾸거나 또 양보할 의사는 전혀 없다라는 걸로 봐서 그렇게 북한이 서둘고 있지만은 순탄하게 미국이 호락호락 협상에 들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새 협상법과 관련돼서 황 소장님의 의견은 기존과 미국의 태도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물론 미국의 트럼프가 현재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실무진이 어디서 만날 것인가? 북한은 계속해서 지난 만남 때도 그랬습니다만 본국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본인들이 조금 요구하는 그런 위치를 주장해 왔는데 후보지는 이번에는 어디가 거론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은 중국, 베트남, 판문점 이런 데가 거론되고 있고 평양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평양이나 판문점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조금 꺼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그 이슈가 있어서 약간 좀 꺼려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동남아나 아니면 북유럽 쪽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입장에서는 본국과 소통이 원활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무 협상하는 사람들도 본국으로부터 지명도 받고 어떤 지시도 받고 또 컨펌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북한의 대사관이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후보지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강경화 장관의 발언을 들어보면 후보지가 거의 결정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아마 공식적으로 발표는 당국들이,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아마 우리나라에도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제3국에 있는 나라 중에 북한 대사관이 있거나 북한이 원활하게 소통이 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중국, 베트남 이런 데가 거론되고 있고, 유럽 쪽도 전혀 대상이 아닌 건 아니다. 특히 이제 북유럽 쪽으로 아마 논의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북미 실무 협상이 열리는 것은 트럼프 미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6월 30일 판문점 회동 합의 이후에 거의 100일 만입니다. 북한 측에서는 김명길 외무성 순회 대사, 미국 측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 이렇게 수석 대표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비건은 이전에도 관련 내용들과 관여를 해왔고 이번에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인물인데, 김명길 순회 대사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의 그 외교 라인인데요. 북한이 김영철, 한국 같으면 이제 안기부, 그러니까 국정원, 이런 라인에서 전문적인 외교관으로 이 라인을 좀 바꿨다. 그래서 북한 외무성 라인들이 지금 나서서 협상을 한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거는 김정은이 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는 부분에서 지금 아주 그냥 실무적인 사람으로 해서 본인이 지시하는 것이 낫지, 현장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판단 여지가 회담이 깨질 수 있다, 이런 어떤 경험에서 저런 결정을 한 걸 봅니다. 우리 정부도 북미 실무 협상 합의 환영에는 어느 정도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이번 실무 협상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이제 북한. 지난 한일 정상회담 때 제안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오기는 힘든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앞서 얘기했던 그 새 계산법,
북한이 유리한 쪽으로 높게 잡았을 것인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 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 앞서서 이제 황 소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요구를 예. 100%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뭐 협상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예. 대체로 중간 단계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거나 뭐 약간의 뭐 손익계산서를 따져서 한쪽이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양쪽이 실익이 있는 쪽으로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협상이 일방적으로 북한이 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요. 네. 북한 입장에는 크게 두 가지잖아요. 제재를 좀 풀어달라 하는 것이고 체제 안전을 보장해달라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체제 안전 보장 문제는 어느 정도 접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트럼프도 여러 번 북한의 체제 안정을 위해서 본인은 언제든지 체제 안정해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 예. 대통령도 이번에 그 유엔 연설에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DMZ의 국제 기구화를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충돌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완충지대를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도 제안을 했었는데 예. 그런 걸 보면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문제는 어느 정도 결말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제재를 푸는 문제에 있어서는 주고받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북한은 얘기하지만 본인들이 최대한 많은 걸 끌어내기 위한 어떤 수사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어느 정도 내놓느냐가 미국이 또 어느 정도 내놓느냐를 결정할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북한이 원하는 쪽으로 다 갈 것이다 이렇게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